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 TV 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이버 포르노에 노출되는 경우에 제한된 절제된 노출이 어떤 긍정적인 면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강직도를 떨어뜨리는 100가지 이유 중에서 야동도 포함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제한된 노출이 성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긴장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사이버 포르노의 너무 빈도나 강도가 시간적으로 무제한 노출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면이 너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습관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이제 자기 파트너십, 불륜도 증가하게 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파트너에 대한 흥미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성욕 장애가 동반되고, 이제 권태감이 빨리 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와의 친밀감 형성에서의 커다란 관계 형성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부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야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모약, 단백질 보충제 먹는다고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발톱무좀약,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 젊은 층에서 생각지도 않은 발기부전이 온다, 강직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배경에 지나친 야동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이 말씀을 몇 번 강조를 해드렸죠. 그 야동 중독에 따른 이제 자위 중독, 지나치게 혼자 자극을 하는 것 따른 감각 장애, 이런 것들이 지루증을 유발하고 또 발기부전을 유발하고 다양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야동에 노출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43%, 44%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야동 노출이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 분들은 남성에서 4분의 1, 여성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좀 높은데요. 오히려 이제 상대와의 실제 성관계는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성관계에서 흥분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몰두하게 되면 상대와의 관계 형성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도 이제 무너지게 되고, 첫 관계하는 연령도 낮아지게 되고, 매춘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성 문제도 수반되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대자와의 그 친밀감 유지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루하게 느껴지고 권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가학적인 어떤 면이 또 증가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고, 성적인 편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야동에서의 성적인 표현의 강도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자신의 상대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자극이 약하게 느껴지면서 신체적인 이미지도 추락하게 되고, 상대와의 관계보다는 혼자만의 강한 자극을 자꾸 찾게 돼서 병적인 성적인 자극에 빠져서 성적인 감각 장애 환자로 변해간, 이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동의 부작용, 성욕 저하, 발기부전, 지루증, 그리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 어떤 위험성, 이런 그동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도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빈도, 강도, 또 시간 그 할애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활동이 힘들어지는 분들, 또 그 야동을 아주 극단적인 취향을 맞추기 위한 야동을 찾기 위해서 어떤 성적인 감각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야동 자체를 찾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걸 본인도 알지만, 모든 중독이 똑같지만 자기가 알면서도 괴로우면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 환자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과거 이제 PC 시대에 절제되고 제한된 노출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스마트폰으로 쉬워지면서 청소년기에 너무 일찍 노출이 되고, 그 빈도, 강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동에 의한 성기능 장애를 초래해서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고민하고 상담하는 환자들을 볼 때 누구나 이제 노출되는 야동이지만, 야동 노출의 절제감을 잃었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고와 사회적인 계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